파리에 오게 된 건 단순한 여행도 여유로운 은퇴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모두 파리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첫 손주가 태어나던 해 출산 직전까지도 실험실에 불을 끄지 않던 딸의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면서 한편으론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아내가 말했죠. 우리 딸 지금 너무 외로울 거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지. 나라도 가야겠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혀 다음날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가진 퇴직금 일부와 노후자금 계획을 조정해서 파리행을 결정했습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낯선 타국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아버지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내와 둘이 은퇴 후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도착해서 보니 딸 내외는 낮엔 연구소, 밤엔 논문에 묻혀 손주를 돌볼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이후 제 삶 전체의 중심이 그 결정에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40년간 하나의 일만 오랜 시간 하다가 은퇴했어요. 매일 아침에 분주한 일상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은퇴 후 딸 가족을 따라 파리로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파리 13구의 작은 거리, 제가 걷던 그 길에서 우연히 임대 문의 종이를 발견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작은 한식당. 처음엔 손녀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있기 위해, 그리고 제 소일거리로 시작했던 일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 손녀 지수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도 교육이라는 것을. 수십 년간 수학 선생님으로 분필을 쥐고 있던 손에 이제는 칼을 쥐고 있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같았어요. 연지 6개월째 어느 날 지수가 학교 이야기를 하더군요. 할아버지,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맛없어. 다들 투덜대. 그 말에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13구의 공립중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불어는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교장 선생님께 자원봉사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방 보조로 배정받아 감자를 깎고 야채를 씻고 접시를 닦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교단에 서 있을 때와 비슷한 긴장감과 설렘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급식을 받으러 온 한 아이가 제가 넣은 나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이에요. 한국 음식입니다. 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냄새 이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사로 있을 때도 처음엔 항상 그랬죠.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조심스레 김치볶음밥을 메뉴에 넣자고 제안했어요. 주방장 미셸은 반신반의했지만 허락해 주었죠. 너무 맵지 않게 만들어요, 김 선생. 급식 시간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붉은색 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빈 그릇을 들고 오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더 주세요. 아까 시금치 나물을 거부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밥을 더 담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국경이 없다. 맛있는 건 맛있는 거야.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진리였죠. 일주일이 지나고 학생들 사이에서 제 김치볶음밥은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오늘은 김치밥 있어요? 이런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분필 가루 대신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저는 다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양념을 조절하고 설명할 때 언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밤늦게까지 불어 공부를 했죠. 가끔은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식당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얼굴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모로코 출신 라일라, 그 아이가 된장국을 처음 먹고 보인 놀라운 표정은 잊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맛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주방에서 나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이건 된장국이라고 해요.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음식이죠. 라일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집 타진과 비슷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달이라는 것을. 수학 공식이 모든 언어에서 같듯 음식의 정성도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죠. 김 선생님, 다음 주엔 무슨 요리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가르친다고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우리도 한국 음식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급식 도우미에서 어느새 비공식 한식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칠판 대신 도마 위에서 분필 대신 칼을 들고 저는 다시 가르치는 기쁨을 느꼈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간혹 한국 음식은 너무 맵대요라는 말을 들어도 이제는 웃으며 대답해요. 맵다는 건 강하다는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음식도 도전하는 자에게 비밀을 드러내니까요. 파리의 가을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처음의 설렘은 조금씩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며 들리는 수군거림, 학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별명들. 스파이시맨, 냄새 아저씨. 표정 관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급식을 받으러 온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저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어요. 제 프랑스어 실력으로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분명 비웃음이었습니다. 순간 40년 교직 생활 중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차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서 일하던 주방 보조 소피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더 어려웠던 건 수학교사 줄리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였고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급식실에 왔어요. 처음 그가 저를 향해 걸어왔을 때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난 한국 요리사군요. 그의 목소리엔 무언가 가시가 있었어요. 네, 김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줄리앙은 제 더러워진 앞치마를 흘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네요. 우리 학생들이 요리사에게 수학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혹시 요리 외에도 전문가신가요? 그 질문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40년 수학교사 경력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리에 수학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율, 시간, 온도. 그렇군요. 줄리앙은 건조하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열린 문틈으로 줄리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요리사가 수학을 가르친다니. 다음엔 뭐죠? 청소부가 물리학을 가르치나요? 그 말에 주변 교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에 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세느강 다리 위에 서서 물결을 바라봤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갑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던 수학교사에서 이제는 냄새 아저씨로 불리는 이방인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칼을 쥐고 야채를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선생님에서 이제는 조롱거리가 된 이방인. 그 간극이 너무 컸어요. 김 선생님? 라일라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주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라일라. 무슨 일이니?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제 만든 된장국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맛보고 싶대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라일라에게 된장국 한 그릇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맵게 만들었으니 조심하렴. 괜찮아요. 저 매운 거 좋아해요. 라일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학교에서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나 외톨이에요. 저도 모로코에서 왔을 때 그랬으니까요. 아이의 위로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보다 50살은 어린아이가 인생을 가르쳐주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평소와 같이 배식을 하고 있는데 줄리 양이 다가왔습니다. 어제의 대화를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뭐죠? 그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입니다. 한국의 매운 수프죠. 매워요? 네, 하지만 프랑스 학생들을 위해 조금 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줄리 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 그릇 주세요. 놀라움을 감추고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았습니다. 줄리 양은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줄리 양은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독특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어요. 향신료와 고추기름보다 뜨거운 자존심이 조금은 달래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다들 날 스파이시맨이라고 불러. 참 웃기지?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일하는 거 그만두실래요? 굳이 그런 곳에서 일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괜찮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이제 수학교사도 아니고 그저 이방인 요리사일 뿐이지만 내 손맛만큼은 진짜야.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서울과 다르게 별이 적었어요. 하지만 어둠은 똑같았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나는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냄새 아저씨라는 별명이 따라붙는 주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파리의 가을비는 서울과 다르게 차갑고 세차더군요. 우산을 쓰고 학교로 향하는 길, 문득 한국의 교실이 그리워졌어요.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잡던 그 손으로 이제는 칼을 쥐고 있다는 게 아직도 가끔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바쁜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 덮밥과 미역국. 프랑스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하며 요리했습니다. 어느새 이런 일에도 익숙해졌네요. 김 선생님, 오늘도 불고기예요? 7학년 피에르가 배식대 앞에서 물었어요. 응, 오늘은 좀 달콤하게 만들었단다. 최고예요. 피에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한국 음식에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아이들의 모습이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주방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과 줄리 양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김 선생님, 잠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8학년 수학 수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줄리 양 선생님이 목이 아파서 설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마침 김 선생님이 수학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교실에 함께 가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40년간 서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제 불어는 아직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통역해 드릴게요. 줄리 양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쉬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은 후 두 사람을 따라 교실로 향했습니다. 8학년 교실은 소란스러웠어요. 학생들은 각자 떠들고 있었고 몇몇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들어서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급식실의 김 선생님이세요. 줄리 양 선생님을 도와 오늘의 문제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호기심, 놀라움, 조롱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특히 맨 뒷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속삭이자 몇몇이 키득거렸어요. 줄리 양이 저에게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분수 방정식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x-2x1, 3x-4.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어요. 분수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줄리 양이 말했어요. 순간 40년간의 교직 경험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없이 다뤄봤어요.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불어로 인사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웃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저는 분필을 들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불어가 서툴러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영어를 섞어 말했고 줄리 양이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수를 풀려면 먼저 감자를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줄리 양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감자를 요리할 때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크기로 자르죠.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감자를 같은 크기로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분수는 서로 다른 크기의 감자 조각입니다. 이것을 비교하려면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해요. 저는 칠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분수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감자를 자르는 동작을 하며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으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학생들은 저의 독특한 설명 방식에 집중했어요. 제가 칠판에 예시를 그리고 답을 도출해내자 교실에는 놀라움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교실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키득거리던 뒷자리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갑자기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요리 비유도 있나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물론이죠. 수학은 요리와 비슷해요. 정확한 비율, 순서, 시간을 지켜야 맛있는 요리가 되듯이 수학도 규칙을 따르면 아름다운 답이 나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점점 커지더니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줄리 양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김 선생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봤어요. 감사합니다. 줄리 양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순간 말을 아끼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수학교사였습니다. 40년 동안요. 줄리 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이요? 그런데 왜 주방에서 일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나를 수학교사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줄리 양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학생들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다음에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요리사로서의 정체성도 소중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요. 하지만 점심시간 급식은 제가 꼭 준비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당신의 불고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라일라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흥분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김 선생님,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었단다. 오래전 이야기지. 저 수학 정말 못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일라의 간절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오늘의 감자를 깎는 걸 도와줄래? 그렇게 한국에서의 제 과거는 파리의 작은 학교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필 가루 묻은 손으로 이제는 감자를 깎고 수식 대신 요리법을 가르치지만 가르침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일찍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방 문 앞에 3명의 학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라일라와 피에르 그리고 처음 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일라가 수학 교과서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시험인데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급식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10분만 봐줄게. 그 사이에 너희는 양파를 까는 거다. 어때? 아이들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을 씻고 아이들의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삼각함수 문제였어요. 이건 김치찌개 만드는 것과 비슷해. 제가 말했습니다. 김치찌개요? 처음 보는 여학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넌 소피아구나.
라일라가 이야기해줬어. 자, 봐봐. 삼각함수는 비율의 관계야. 김치찌개에서 고춧가루와 물의 비율이 중요하듯이 삼각형에서도 변들의 비율이 중요하지. 칼로 도마 위에 삼각형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비율이야. 김치찌개에 고춧가루 3g, 된장 2g을 넣는 비율과 같은 거지.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10분이 금세 지나갔지만 아이들은 문제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고 저는 급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놀랍게도 더 많은 학생들이 주방으로 찾아왔어요. 모두 수학 문제를 들고 있었죠. 김 선생님,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요. 선생님, 이 방정식 풀이 좀 봐주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기쁨도 함께 밀려왔어요. 주방장 미셸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제가 대신 마무리할게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학생들과 함께 급식실 한쪽 테이블로 갔어요. 그곳에서 즉석 수학교실이 열렸습니다. 불어가 서툴러 설명이 어려울 때는 음식 비율을 들었어요. 2차 방정식은 비빔밥과 같아. 여러 재료가 섞여 있지만 하나씩 분리해서 볼 수 있지. 확률은 김치 담그기와 같아. 같은 재료와 방법을 써도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 미분은 요리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음식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처럼. 학생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곧 진지하게 들었어요. 제 설명이 그들에게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요리 비유가 수학을 더 친근하게 만들었죠.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급식 준비에 소홀했다고 꾸중을 들을까? 걱정했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줄리 양도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식 준비에 소홀했던 것 같아.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웠다는 겁니다. 네. 몇몇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학에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 라일라와 소피아는 오늘 시험에서 평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줄리 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변화를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김 선생님의 방식이 효과가 있어요.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방식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실례지만 선생님의 이력서를 볼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제 과거를 숨겨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수학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서울에서 40년간 수학교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인생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딸 가족을 따라 파리로 왔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요리는 항상 제 취미였고 그래서 한식당을 열었죠. 교장 선생님과 줄리 양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40년이라고요? 그렇다면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교장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경험은 많지만 불어가 서툴러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정식 교사는 아니더라도 방과 후 수학 특별 수업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요리로 배우는 수학 같은 주제로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급식 준비는 계속하시면 됩니다. 방과 후 1시간만 수업해 주시면 돼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줄리 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어요. 낯선 나라에서 음식으로 시작한 소통이 이제는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한식 이름들이 학생들에게 낯설었듯이 수학 공식도 처음에는 그들에게 낯선 언어였어요. 하지만 음식처럼 수학도 맛을 들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내렸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느강 다리 위에 서서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40년, 그리고 파리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요리사의 앞치마와 교사의 분필 가루가 어우러진 새로운 정체성.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찾던 은퇴 후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요리로 배우는 수학 수업을 시작했어요. 교실 대신 급식실을 사용했고 칠판 대신 큰 도마를 사용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오늘은 비율에 대해 배울 거예요. 김치찌개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물 300ml에 고춧가루 15지, 된장 30지를 넣으면 무슨 비율일까요? 학생들은 열심히 계산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요리와 수학을 연결지었습니다. 분수, 비율, 방정식. 모든 것이 요리 속에 숨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라일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수학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저도 함께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수학 매운맛으로 배워볼래?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요리로 배우는 수학 수업은 예상 이상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처음 15명으로 시작했던 학생 수가 3주 만에 30명으로 늘었죠. 급식실이 좁아서 몇몇 학생들은 서서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한편 수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겼어요.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요리사가 무슨 수학을 가르친다고. 정식 교육과정도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 열광하는 것 같아. 우리 수업 시간에는 졸더니.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도 요리사라는 현재 직업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앞치마를 다시 매려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제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다른 교사들의 불만 때문에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교장실로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쪽은 마르코 베르트랑 씨입니다. 파리 교육청에서 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베르트랑 씨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수업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더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무자격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제재가 있을까 두려웠어요. 저는 정식 프랑스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베르트랑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당신의 수업 방식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실은 최근 우리 학교의 수학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특히 당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니까요. 베르트랑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현재 다문화 지역 학교들의 수학 교육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 선생님의 요리로 배우는 수학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제 불어는 아직. 걱정 마세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르트랑 씨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일상적인 것을 통해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이해시키는지 그 접근법이 중요하죠. 교장 선생님이 기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파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어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위한 혁신적 수학 교육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요. 김 선생님이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파리에 와서 조용히 식당을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려 했던 제가 이제는 프랑스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가 된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베르트랑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더 많은 학교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물론 급식 준비는 계속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불고기는 이제 학교의 자랑이니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급식 아저씨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그리고 이제는 교육 혁신가로. 제 정체성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줄리앙을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교육청 프로젝트에 선정되셨다고요? 줄리 양이 말했어요. 네. 저도 아직 믿기지 않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줄리 양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요리사가 수학을 가르친다니.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죠. 그 말에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교사로 있을 때 비슷한 편견을 가졌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줄리 양이 계속했어요. 당신의 방식이 효과가 있어요. 특히 수학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에게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어요. 아닙니다. 저도 아직 배우고 있어요. 특히 이곳의 문화와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줄리 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혹시 우리가 함께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 정규 수업에 당신의 방식을 접목시켜보는 거죠. 정말요?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가진 두 교사가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 파리의 저녁거리는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노을이 에펠탑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의 가을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 파리에서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도 늘 최고의 선생님이셨지만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인정받으시네요. 그래, 교과서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가르치는 마음이란다. 그건 어느 나라, 어느 언어에서도 통하는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그리고 파리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제 인생의 별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요리사로 불려 교장실로 간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제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요리사이자 교사이며 무엇보다 배움과 나눔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치마에 묻은 양념 자국과 분필 가루가 섞여 만들어낸 새로운 색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에서 라일라를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 있던 그 아이는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내일이 수학시험인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라일라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이 모로코 출신 소녀는 처음부터 제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기초가 부족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 방과 후에 특별 수업을 해주마. 하지만 그 전에 오늘의 된장국 준비를 도와줄래? 라일라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야채를 씻고 있던 라일라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쉽게 이해하는데.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든 학생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라일라,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야. 단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돼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저는 된장을 재며 생각했어요. 라일라의 문제는 단순히 수학적 개념의 어려움이 아니라 수학 공포증이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라일라, 이 된장 한 스푼이 몇 그램인지 알아? 라일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추측해 볼래? 15g? 정확해. 어떻게 알았어? 라일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느낌이요? 그래, 느낌. 네가 방금 수학을 한 거야. 추측과 측정, 이게 바로 수학의 시작이란다. 라일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물론이지. 수학은 교과서 속의 딱딱한 공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 살아있는 거야. 특히 요리에는 수학이 가득하지. 그날 점심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한 교실에서 특별 수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과서 대신 주방에서 가져온 재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수를 배울 거야. 하지만 종이와 연필 대신 이걸로. 저는 감자 한 개를 꺼내 들었어요.
감자를 반으로 자르면 뭐가 될까? 반. 이요? 그래, 12이지. 이번엔 4조각으로 자르면? 14요. 정확해. 이제 이 4조각 중 2조각을 먹으면 얼마나 남지? 라일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4. 아니, 12요. 와, 방금 분수에 약분을 했구나. 라일라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정말요? 이게 약분이에요? 그래. 분수는 단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양을 나타내는 거야. 감자, 사과, 피자. 모두 분수로 나눌 수 있지. 그렇게 우리는 실제 음식을 자르고 나누고 합치며 분수의 개념을 배웠어요. 라일라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수학 공식이 더 이상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맛있는 요리 레시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라일라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넌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단지 그것을 몰랐을 뿐이야. 라일라는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좀 덜 무서워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어요. 학생의 두려움이 이해로, 혼란이 명확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파리의 공기는 차갑게 변해갔어요. 하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로 배우는 수학 수업은 이제 학교의 명물이 되었고 다른 교과목 교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음악교사 목건이 주방에 찾아왔어요. 항상 활기찬 미소를 짓는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 선생님, 수업을 한번 참관해도 될까요? 목건이 물었어요. 제 수업이요? 물론이죠. 하지만 경고해드립니다. 수학과 요리가 뒤섞인 카오스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목건은 그날 오후 수업에 참석했어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원주율을 이용해 피자 크기와 칼로리를 계산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목건은 수업 내내 열심히 메모를 하며 때로는 학생들과 함께 웃기도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목건이 제게 다가왔어요. 놀라웠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수업은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요? 네, 음악처럼요. 강약과 빠르기 그리고 특히 학생들과의 호흡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음악 수업에 이런 요소를 도입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감동했어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제 수업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목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혹시 우리가 협력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음악으로 배우는 수학 또는 수학으로 배우는 음악 같은 것 말이에요. 그 제안에 눈이 커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리듬과 박자는 분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협력 수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목건의 음악적 지식과 제 수학적 접근법이 만나 새로운 교육 방식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식당을 찾아왔어요. 줄리앙이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그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김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저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뭐 드실래요? 오늘 김치찌개가 특히 맛있게 됐어요. 줄리앙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가 이렇게 사적으로 제 식당을 찾아온 것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오자 줄리앙은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와 달리 이제 그는 매운 음식에 꽤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학교 급식실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줄리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조언이요? 네. 요즘 제 수업에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적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일라가 속한 반이 그래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제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니. 라일라의 반이요? 그 반은 제 수업에선 항상 열심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줄리 양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당신의 요리로 배우는 수학은 좋아하는데 제 정규 수학 수업은 지루해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간 제가 교사 시절에 겪었던 비슷한 고민이 떠올랐어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육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도전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교사들에게나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줄리앙 선생님, 수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반드시 교과서와 분필이어야 할까요? 줄리앙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재료에는 순서와 구조가 있듯이 수학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그 구조를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하죠. 때로는 요리를 통해, 때로는 음악을 통해. 중요한 건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줄리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에만 집착했나 봅니다. 전통적인 방식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과 새로운 방식을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이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학 교육의 본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 이론과 실제의 균형. 두 교사의 경험과 지혜가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탄생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강당은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된 제 모습을 본 라일라가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잘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선생님을 믿어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오르자 목건이 피아노로 잔잔한 배경음악을 연주했어요. 줄리앙이 통역을 맡았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리에 와서 처음엔 그저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이자 교육이라는 것을. 김치가 발효되며 깊은 맛을 내듯 교육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청중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40년간 수학을 가르칠 때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수학은 공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파리에서 저는 요리는 레시피가 아니라 창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 두 가지가 만나 새로운 교육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육청의 베르트랑 씨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방법론을 다른 학교에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요리사이기도 하답니다. 앞치마를 벗을 수 없어요. 베르트랑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독특함입니다. 수학교사와 요리사,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교장 선생님이 저녁 무렵 제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정식으로 우리 학교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급식 담당자이자 특별 교육 고문으로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제 생활은 더 바빠질 테고 식당 운영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의 얼굴, 특히 라일라의 달라진 눈빛을 생각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파리에 온 지 1년 반,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직 생활, 파리에서의 요리사 경험, 그리고 이제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여정.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한식 재료들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칼을 손에 쥐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요리사이자 교사, 한국인이자 파리의 시민, 할아버지이자 멘토. 김치를 썰며 생각했어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죠.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삶.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죠. 깊은 밤 파리의 별빛 아래 한국인 요리사가 다시 한번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는 이제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교육을 잇는 다리가 되었죠. 한국의 맛과 파리의 교육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 중심에 저 김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국 음식은 너무 맵대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수학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파리에서 찾은 새로운 의미이자 은퇴 후 제 삶의 풍요로운 챕터였습니다.